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화의 주가가 오너 일가의 공개 매수 소식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화에너지는 오늘부터 24일까지 한화 보통주 600만 주를 주당 3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상승세를 고려해 매출 목표를 2026년까지 2조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장비 출시 계획도 발표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2.5D 빅다이 TC 본더를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 내후년 하반기에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출시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은 하이브에 대해 지난 2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잠시 기대치를 낮추라고 조언했습니다. BTS의 군 공백기 중에도 솔로 앨범이 나오는 등 기존 엔터 업계의 관행과는 다르게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했다면서도 하지만 올해는 IP 세대 교체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100% 무인 공정을 위해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로봇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로봇 기업들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로봇주 내에서 선별 전략 잘 짜보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오후 들어서도 긍정적인 기조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2년 반 만에 최고치 달려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살짝 부진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11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긍정적인 흐름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어느덧 코스피가 2,900포인트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받기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실적이 잘 나온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이런 실적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 순매수 강하게 오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남은 7월 달이나 8월 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기관의 매수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굉장히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기관이 어떤 종목군들을 잡아내는지에 따라서 종목의 등락률이 좀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연기금이 매수를 조금씩 대형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기관 매수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와 오늘 1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의 매수가 하반기 때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전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굉장히 좋거든요. 코스피도 1% 넘게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애매하게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까, 좀 속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대형주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흐름이 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흐름 앞으로도 전망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거래소에서의 수급 너무 좋은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데 각 수급 주체가 1조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도 지금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제가 일부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14,000계약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네. 수급 양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수상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들은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정보를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 영업이익이 정말로 높게 잡으면 구조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단독 보도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수 일변도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잠정 실적 발표를 봤더니 9조를 넘어서 10조. 그러면서 이제 뭐 매수 포지션뿐만 아니라 이 파생 시장에서 콜옵션이 하루 만에 지금 3배, 4배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상품들이 지금 많은 만큼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과 선물 시장의 수급이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오늘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거의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여서 코스닥에도 엄청나게 큰 거래 대금이 들어온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움직인 것 치고 아직까지 코스닥 증시에서 이제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이렇게 좀 보시면 이걸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 거래 대금이 더 붙어준다면 코스닥이 코스피가 있는 위치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이제 기관의 수급 특히 기관 안에서 금융투자의 수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은 지금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만약에 손바뀜이 금융투자에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으로 바뀌게 되면 저는 여기서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승 기조는 조금은 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기조는 조금 더 유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실적 시즌에 포문이 열렸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할 텐데요. 본부장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15배나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살펴볼 때 86,000원 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87,000원 선까지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오늘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적 발표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서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0조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약 40조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50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계 기업들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3분기 때는 아마도라기보단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보다 더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4월 달이 고점을 오늘 돌파를 했죠. 여기서부터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매크로적인 변수로 인해서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뭐 수급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수급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눌렀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6월 중순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자금 대부분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못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투심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석적인 분석이라든지 정량적인 분석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신고가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뉴스에서는 코스피가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좋은가 보다. 나도 좀 매매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유입이 되는 자금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투심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시장에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랑 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차별화되게 나타났던 바가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두 종목이 모두 또 화색을 띠고 있네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간 유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가 좀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밀렸냐면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가 밀린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네. 뭐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을 삼성전자가 좀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온 것은 D램과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이 레거시 반도체 쪽이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도 D램과 레거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을 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 정도 하락을 하다가 현재 이제 2.3% 정도 올라왔는데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삼성전자가 HBM3E에서 앞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좀 애매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둘 다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네. 이제 양사 모두 삼성은 본인들이 앞선다 그러고 네. SK하이닉스는 본인들이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HBM3E 쪽에서는 네. 삼성전자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좀 더 공격적인 언사를 들었는데 제가 일단 이렇게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것도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500조나 되는 기업에 네.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삼성전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쪽에 모멘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수급도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을 발표했지만 오늘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역시나 좋았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썼고 지금도 주가는 11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LG전자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겠죠? 뭐 LG전자 좋은 거 하루 이틀 네. 이야기하나요? 뭐 주가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가 적정 주가냐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LG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백색 가전을 캐시카우 역할로 잘 만들어 놓고 여기에 플러스 전장 사업부에서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지금 높아진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전장 제품, 그러니까 전장 부서에서의 수주 잔고만 놓고 봐도 지금 1조가 육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조를 거의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LG전자 지금 매출 영업이익 1조 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전장 부품 수주 잔고 1조를 가지고 여기에 더해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충분히 15만 원 혹은 16만 원대까지도 가야 정상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참 뭐 상보하저의 패턴을 많이 보이죠.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백색가전의 힘이 좀 더 강했으니까. 하지만 LG전자가 전장 사업부를 인적 혹은 물적 분할하지 않는 한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이 가전이라든지 가전 쪽 이쪽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LG전자 지금의 가격은요. 너무 크게 부담 없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주봉상 차트를 띄워놨는데 2021년도 초반에 한번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말도 안 되는 뉴스였습니다. 뭐 애플의 애플카 이슈가 묻어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그 거품이 다시 이제 빠지고 원상복귀로 지금 되돌아온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전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붙게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올라간다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14만 원에서 15만 원대 혹은 조금 더 높게 잡아주면 16만 원대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룹사 전체가 전장 쪽에 좀 진심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LG전자는 뭐 LG전자를 우리가 이번 주에 사서 다음 주에 수익 보려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위치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지금도 높은 가격대 아니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룹주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주신 만큼 LG디스플레이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 들어서 급등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네. 역시나 이번 실적의 적자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LG전자요? LG 디스플레이. LG 네. 디스플레이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LCD라든지 LED 쪽에 대한 중국 저가 제품이 이제 많이 밀렸지만 이 OLED라고 하는 새로운 트리거를 만나서 특히나 아이폰 16 버전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가가 많이 못 올랐던 것은 첫 번째로 이 가격 경쟁력에 뒤진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 중형 제품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OLED, 소형 OLED는 잘했는데 이 중형 OLED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렸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아이패드라든지 PC용 OLED 어떤 수주를 했다, 이제는 이쪽에 대한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가볍게 볼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잘 못했었던 중형 쪽에서도 LG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힘을 내주는구나라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5월달, 6월달, 그리고 7월달 들어오면서 가파르게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차익 매도 물량은 있겠지만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기다린 만큼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네. 한번 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수익으로 저는 되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도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간다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소재 종목이 두 기업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덕산 네오룩스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도 저는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디스플레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재가 있어야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장비를 깎고 납품을 하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한 카테고리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덕산 네오룩스는 모바일향,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TV라든지 이런 중형 쪽에 대한 OLED 소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언급해 주신 두 종목까지 관심 권역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앞서서 삼성전자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 반도체, 소재 쪽에서 또 종가 베팅할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일 것 같은데 종목 선별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 원익 머트리얼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소재 관련주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특이점이 있기는 해요. 특이점이 성장주로 좀 자금이 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장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다가 오늘 삼성전자가 워낙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이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더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원익 머트리얼즈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소재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화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HBM 쪽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반등을 하면서 SK하이닉스 올라오면서 같이 반등을 주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하지만 테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대에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만 놓고 보자면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지만 최근 들어서의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HBM 관련주들보다는 우리가 레거시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더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HBM,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전 이번에는 소재단이라든지 전공정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선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하나 머티리얼즈, 그죠?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향 소재 부품이라고 보시면 소재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는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재라든지 전공정을 좀 보는 게 좋은데 저는 소재단을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가스, 특수가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동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업황 개선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초기에도 삼성전자가 3분기 때까지는 실적이 매우 좋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원가율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원익 머티리얼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밀려 내려오는 모양새였는데 어제 오늘 이제 양봉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추세대로 복귀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지난 6월 11일 날 고점이 이 자리거든요. 38,000원대인데 목표가는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500원으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첫 번째 종목 원익 머티리얼즈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의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엔터 쪽입니다. 네. 그다지 흐름이 좋지는 못했는데 2분기 이후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볼 만한 이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역시나 본부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뭐 제약바이오 일부 대장주들 현금 있으신 분들 지금 그 종목군들 신규로 사시자라고 하면 다 부담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비단 개인 투자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엔 순환 자금이 돌 때 어디를 더 매력적으로 볼 것이냐? 애매한 쪽? 저는 그것보다 확실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발생이 된 쪽. 그럼 크게 보면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이제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격적으로 저는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생긴 기업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수의 엔터사들이 본업으로 평가를 받기보다는 일련의 대내의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노이즈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상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의 조정도 본업의 실적에 대한 어떤 우하향적인 기조보다 너무 이제 매도가 조금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섹터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저는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모바일로 너튜브 통해서 보면 쇼츠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것저것에서 행사를 좀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대학교 축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교 축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일본에서도 공연을 좀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몰이를 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면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겠지만 네. 주가가 빠져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이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오신 JYP 엔터를 보니까 지금 거의 주가가 저점을 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뭐 1%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좀 조금씩 담아가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숫자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JYP 엔터가 가장 좋았던 주가가 작년 2분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그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월등하게 높았나?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재무제표를 지금 띄워놨는데 작년 2023년도 6월, 그러니까 2분기에 매출액이 1,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57억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주가는 얼마였죠? 정말로 높았었단 말이에요. 14만 6천 원, 15만 원대. 근데 지금은 5만 5천 원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그럼 얼마가 빠진 거냐면 거의 60%가 빠졌어요. 그러면 만약 작년 2분기 대비 지금 2분기의 실적이 60%가 빠졌으면 합당한 거죠. 근데 60%보다 실적이 덜 빠졌으면 주가는 저는 더 올라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작년 2분기에 1,500억인데 올해 지금 2분기 지금 예상 가이던스가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러니까 빠지긴 했습니다. 한 30% 빠졌지만 뭐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60% 빠졌는데 숫자는 30%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충분히 한 10에서 15% 정도의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또 이제 그때 당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제 트와이스라고 하는 그룹이 이번에 이제 컴백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며칠 전에 뉴진스라고 하는 그룹의 멤버 한이가 일본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게 지금 엄청나게 또 핫한 이슈가 돼가지고 일본 쪽에 지금 순위가 우리나라 걸그룹들이 거의 지금 메인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분기보다 나은 3분기, 그러니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더 나은 3분기 실적을 기대해 본다면 저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워낙 저점을 계속 지금 갱신을 하고 내려온 종목이라서 손절가가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이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을 법한 조정이거든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5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한다.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현재 구간에서 한번 오늘 종가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기술적 반등을 노리자라고 한 거지 추세가 이제부터 엔터주가 살아날 거다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6만 5천 원, 2차적으로는 7만 원을 이렇게 한번 먼저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종가 베팅할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로봇주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사실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인 건데 추세 진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로봇 관련주 말씀이시죠? 일단 로봇 관련주는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 이제 로봇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7월 달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살짝 묻히는 감이 있지만 우리가 7월 달 들어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군들은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또 다른 성장주가 뭐냐면 로봇 쪽과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네이버가 웬일로 이렇게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로봇 쪽과 관련돼서 이제 외국 쪽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라고 아까 앵커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에는 수출을 기반으로 한 매출이 잘 나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만 더 나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상반기 때는 외국인 그리고 하반기 때는 기관 투자자가 선호하는 종목들이 좋을 수 있고요. 상반기 때는 가치주였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성장주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사실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보다는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온 것은 고무적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가 돼야지 올해 연말쯤이 되면 이제 로봇 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다음에 로봇. 그 다음이 뭐 인터넷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로봇 관련주를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선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도 선제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그 현대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인데 이 기업이 2025년도 상반기 때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 하반기 때는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반등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여기서 V자 반등을 해서 시장 내 주도 섹터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더 이제 추이를 봐가면서 접근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는 조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로봇주의 상승이 나온 이유가 삼성전자 발 이슈였던 만큼 일단 이 로봇주들도 뭐 삼성전자 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전략 짜보는 게 좋을까요, 본부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안 보는 게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냥 팩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5,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155,000원입니다. 주가가 6배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실적도 6배 올랐느냐? 돈을 우리에게 잘 벌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느냐? 증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 단발성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15만 원이라고 하는 주가가 갑자기 뭐 30%, 50% 또 여기서 2배, 3배 간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하지만 저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로봇주들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젠슨황이 AI 다음엔 뭐 로봇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테마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봐도 저는 늦지 않는다. 실적 시즌이 점점 다가올수록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들은 뉴스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 붙는 게 가장 좋고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로봇주에 대한 어떤 성과가 보였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성장이 나왔을 때 로봇주를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긴 하셨는데 네이버도 사실은 뭐 모건 스탠리에서 로봇과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적인 측면을 저희도 또 봐야 하잖아요. 2분기 실적도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의 상승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V자 반등을 하면서 주도 섹터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카카오도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김태성 본부장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매출이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빠르고요. 그다음에는 2분기 때 실적이 어떤 식으로든 발표된 이후에 2차 전지가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돼야지 로봇과 인터넷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모든 업종들과 모든 섹터가 올라가기에는 자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게임주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좀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다만 이게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를 매수해 놓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익이 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다루는 주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모습들,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도주로는 못 올라가지만 매매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보유해서 2달, 3달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손실 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말씀.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라인 야후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도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관련된 뉴스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2차 전지 섹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분기에도 좀 실적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 시점부터는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섹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그럼 하반기 2차 전지 전망 긍정으로 해봐도 괜찮을까요?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일단 테슬라가 우리에게 힌트를 딱 2가지를 줬어요. 전기차 정말로 잘 팔리고 있고 전기차에서 좀 모자란 부분은 에너지 저장 장치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요 딱 2가지를 줬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가격을 내려서 많이 팔았는지 아니면 가격을 유지한 채로 많이 팔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테슬라를 현대차라든지 기아, GM, 포드와 조금 다르게 봤던 것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업이익률에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판매량이 저조해서 이 테슬라에서 판매 가격을 낮춰서 판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수요의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반쪽짜리 지금 시험지를 저는 맞췄다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만약에 테슬라가 2분기에 실적 성과에서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저는 만약에 실적 성적표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 관련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조금은 더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런데 2차 전지가 자꾸 약하다 안 간다 그랬지만 그건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포스코 그룹주 가지고 계신 분들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엔캠이랑 PNT, 대주전자재로 솔브레인 홀딩스 엄청나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마치 왜 전기차는 안 가요, 2차 전지는 안 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섹터 전체가 모두 지금 살아나기에는 힘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가는 기업이 가는 그러한 현상이 좀 나타났을 뿐 일단은 그들을 이제 대체해서 하반기에 이들의 반등세도 일정 부분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압축을 하는 게 맞다.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는 에코프로 BM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주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당연히 원탑인데 변동성적인 측면으로 참 이게 먹을 구간이 나오려나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LG그룹사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좋은 뉴스들 많았잖아요. 유럽의 LFP 배터리 가지고 지금 시장에 진출했고 여기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붙이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모두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섹터 전반이 오를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1차 전지 쪽에서도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떤 기업 선별해 주시겠어요? 네, 2차 전지는 일단 최근에는 에코프로 머티를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말씀을 많이 안 드렸었는데 이제 전구체 쪽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을 때는 셀업체들과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전해액 관련돼서 엔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좋았고 또 근래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돼서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나노신소재라든지 제이오 같은 이 CNT 도전재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완전히 최근이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물론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2차 전지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보다는 최근에 이제 자금이 좀 붙는 종목군들이 주가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시세가 강하게 냈었던 종목군들보다는 최근에 시세가 좀 나오는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나노신소재, 제이오 같은 기업들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자면 네. 지금 이 수출량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출량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기업들이 지금 갑자기 저평가가 됐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적이 많이 올라와야 되긴 합니다. 근데 업황 자체는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 근데 여기서 실제로 매매한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대부분이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만약에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그 역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매도하라는 의견 드리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 내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1차 매수 정도만 지금 해 놓으시고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실적 발표 이후에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 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정말 기분 좋게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년 6개월 만에 최고점에서 마감할 예정입니다. 마감 동시 효과 구간에 진입을 해서 상승력 조금 더 더해주면서 완만한 기조 펼쳐주고 있습니다. 1.35%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2,862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강하게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해서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0.69%의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846선의 종가세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1조 1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1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2조 3천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억 원 넘게, 개인은 2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팔고 있습니다. 13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1,000계약 넘게 사들여주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기분 좋게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마감 동시효과간에 진입한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뭐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강하게 밀어 올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 내 계좌는 왜 아직도? 라고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IT 투톱이 이렇게 동시에 강하게 상승한 것 치고
소부장단은 아직까지는 수급순환매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런 대형주 혹은 신한지주 이렇게 이제 수급밸류 프로그램 쪽으로 돈이 또 쏠리는 상황이다 보니 네.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코스닥이 참 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하나 저는 그래도 코스피가 먼저 위로 올라가서 자리를 잘 지켜야 코스닥이 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감을 안고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약간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 종목별 등락 현황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수는 모두 빨간불이 켜지만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을 쏠림 현상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쏠렸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오늘 반도체 제약 바이오 쪽에 자금이 많이 쏠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아쉽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런 대형주들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이제 매매하시면서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언제 올라갈까?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중소형주 매수해서 손실 나는 것보다는 대형주 매수해서 천천히 수익 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계속 이제 좀 자신감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왔는데 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반기 때에는 종목군들이 사실 좀 매매하시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식음료 관련주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하반기 때 만약에 성장주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 내가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요 성장주 쪽에 조금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매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상반기보다는 좋은 결과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 정말 기분 좋게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실의 포문이 열렸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가 좋은 실적을 발표해 주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끌어올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마감 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87,000원에 안착을 해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볼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이 역시나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유통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대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역시나 2%대, 서비스업에서도 1% 중후반대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한 업종과 하락한 업종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상승한 업종 중심으로 살펴본다면요.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제약업종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89% 상승을 한 가운데 그 안에서는 HLB가 13%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도 3%대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출판 매체복제 업종입니다. 이쪽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상승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마감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또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양상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국민연금의 행보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좀 살펴보니까 2분기에 방산수의 비중을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비중을 좀 확대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투자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그런 뉴스 보지 마시고요. 네. 저는 여전히 방산 쪽을 계속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엔 11월 달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느 후보자가 되었든 이 국방 방위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유럽도 지금 계속해서 어수선하고 중동은 거의 뭐 전쟁 나기 직전인 것처럼 계속 이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굳이 이런 뉴스를 좀 내보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 정도로 방사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저는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i3 시스템과 같은 기업들은 계속 이제 추적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을 털고 음식료로 가는 거는 저는 원치 않고요. 방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현금 여력이 되신다면 당연히 음식료 업종의 조정은 기다려 볼 만하죠. 음식료, K뷰티 뭐 이러한 기업들, K푸드와 K뷰티는 조정을 기다려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잖아요. 조정이 없어서. 그런데 그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저는 그 조정을 충분히 이용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그 두 섹터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국내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리지만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그거를 앞으로 잘 팔 겁니다도 아니고 실제로 잘 팔고 있음을 수출 데이터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저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대신에 방산을 버리고 음식료를 갈아탄다? 저는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산주 만약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갈까요? 어렵네요.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일단 전체에서 반도체는 저는 한 30%는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벌써 70%밖에 안 남잖아요. 여기에 하반기 제약바이오 20%는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생각을 하고 이제 나머지 50%에서 2차 전지도 저는 꼭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전지 플러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 10에서 20%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나머지 중에 하나 정도는 저는 방사는 그래도 좀 있어야 네. 예를 들어서 이 대선이 조금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극단적으로 막 여러 가지 막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그 극단적인 예시가 뭐냐면 뭐 둘이 싸움이 커진다라는 게 아니라 중국에 관세 부과하고 유럽에 관세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결국엔 그것과 좀 거리가 먼 본업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엔터사도 좀 비슷한 유형일 것 같고 네. 이러한 쪽분들이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좋아질 수가 있어서요. 이쪽은 한 10% 정도 들고 있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한번 선별 전략을 잘 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께도 한번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하반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포트폴리오 구성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하반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보긴 해야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 때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은 좀 보내주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 화면 빠르게 보여드리자면 네.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뭐 실리콘2입니다. 근데 최근에 반등이 나올 듯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가 흐름이 조금씩 꺾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강한 종목이 눌림이 나오면 매수해서 접근하면은 좋은 결과물을 내줬는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제 좀 저점대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쪽에는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1, 2분기 때 좋았던 기업들이 만약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을 굉장히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서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챕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이번 달 중으로 빠르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원전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저도 2주 전만 하더라도 제가 아마 가장 긍정적으로 네. 생각한 에너지원이 원전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6월 말에도 나오지 않고 이미 7월 달에 지나다 보니 아마 저처럼 생각하셨던 많은 분들의 실망 매도 물량이 최근에 원전주 쪽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오늘 장 후반부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반등을 하진 못했지만 뭐 G2파워라든지 에너터커 같은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좀 수급이 붙은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체코 쪽에 대한 뉴스가 주말이나 다음 주에는 확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의 변수는 뭐냐면 정말 만에 하나 프랑스 쪽이 좀 프랑스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저는 일단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전 어디로 결정이 될지에 따라서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원전주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원전은 만약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탈락이 되고 프랑스가 되면 네. 그때는 뭐 매도하셔야죠. 매도하시는데 만약에 주가가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중엔 다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리하다 그러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는 또 프랑스가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납기일이라든지 건설 단가 쪽에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을 좀 기다려 봅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안 좋은 내용 나오면 먼저 던졌다가 나중에 다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소식에 따라서 원전주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반도체 사이클 회복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 라인 31,500원입니다. 다음으로 김태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JYP 엔터입니다. 엔터주의 조정 마무리 속에서 트와이스의 컴백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 라인 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제우스입니다. 일반 메모리와 비교를 했을 때 낮은 수준의 수율 개선에 필요한 세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싱글과 배치 타입 두 타입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셀트리온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제조와 CDMO 전문 기업입니다.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변경 허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제우스입니다. 오늘 17,590원에 매수했고요. 고가 기준 17,740원으로 하루 동안 0.85%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김성규 전문가가 제시한 종목이었고요. 18만 3,500원에 매수했고요. 오늘 고가 기준 18만 7,500원으로 하루 동안 2.18%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은 오전 8시에 오늘의 승부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